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9월 마지막 주 방송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 일주일 가까이 쉬었습니다. 장외 주식도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전주 특별한 변동은 없었고 이번 주 추석 이후의 장을 시작했는데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고요. 특히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10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도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왔습니다. 기간까지 매도로 돌아서면서 특히 선물에서 1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9일 연속 매수해서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회사 문제라든가 여타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식의 시장의 돈들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주식 말고는 특별히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2021년 10월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장을 9월장보다 더 좋게 보고 있고, 현재 박스권장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상방으로 주식이 갈 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장기주식 한 주간 한번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추석에 연휴 동안 특별한 변동 없었고요. 눈에 띄는 종목은 SK에코 브랜드가 좀 올라갔습니다. KOTC에 있는 현대 아산이 다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2만 원대를 탈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나무가 눈여겨볼 필요가, 두나무가 야금야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이 변동폭이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 41만 5천 원까지 밀려 있네요. 두나무 주식이 좀 더 밀린다면 찬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계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정말 개인적으로 토스증권과 토스뱅크, 토스보험까지 출범하면서 아마 카카오뱅크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현재 가격도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비바 리퍼블리카는 추천해 드리고 있고, 비바 리퍼블리카는 MZ 세대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가, 은행까지 띄웠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장악력은 뛰어나게 일어날 걸 보고 있어요. 상당히 세련되게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목해 보시고요. 그러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큐라티스가 신문 지상에 많이 오르내렸죠. 상장돼 있는 주식은 날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큐라티스는 안 갑니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만큼 비상장 주식은 정부의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야금야금 편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닛도 7만 원대 턱걸이를 하고 있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은 누닛은 10월 정도 상장에 대한 소식이 어떤 식으로 로드맵이 발표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누닛의 상장 얘기가 나와 있고, 뒤에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LG CNS 변동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주간의 장외주식 시세는 추석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카카오가 연일 정부의 독내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빅테크 시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을 침입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골목 상권을 좀 더 세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IPO 쟁그름에서 뒤로 좀 밀린 모습 보이지만 카카오페이 연속 두 번째입니다. 다시 11월로 추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추가라는 것은 한 번 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페이 앞날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연속적인 카카오에 대한 규제 사항들이 나오면서 비상장에 있는 카카오페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마 증권신고를 제출하고 11월 한 3일 정도로 상장을 예상해보고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닛이죠. 하반기 코스닥 상장 4차, 특히 AI 기업 중에서 가장 선두업체인 누닛이 하반기에 상장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연내 상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7만 원과 있어 8만 원, 8만 5천 원 같은 종목이 지금 7만 원을, 회사가 나빠서 오는 게 아니라 다만 상장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로드맵이 발표되는 순간 이 주식은 만 원 이상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더 밀리면 매수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신문 지상에서도 이제 하반기 상장을 예상하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누닛을 다루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은 상장을 얼마 남지 않았다.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큐라티스 mRNA 코로나 백신 위탁 MOU 체결을 했죠. 해는 순간 상장 내는 아지덱은 큐라티스의 일부 투자한 회사인데 왜 이렇게 큐라티스의 덕을 보는가 모르겠습니다. 비상장에 있는 큐라티스는 큰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프리 IPO까지 성공한 큐라티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큐라티스 상당히 강력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익 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편입해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펙트럼이죠. 오랫동안 코스닥 상장을 저울이 했는데 끝내 KOTC로 신규 등록을 했네요. 30일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바이오 스펙트럼도 화장품 관련 회사였는데 화장품 회사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이죠. 5년 6년 전에 가볍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다시금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 시장은 KOTC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KOTC 시장에 갈수록 선전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거의 10일 가까이 방송을 쉬면서 여러 사람들의 Q&A 질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면 유튜브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유튜브 방송에 특별히 댓글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겠죠? 시원하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바 리퍼블리카가 96,000원 선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가 토스 증권과 토스 은행 앞서 말했죠.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간단하게 하나로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 플랫폼은 간단한 게 바로 경쟁됩니다. 토스보다 더 세련되게 간단한 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바 리퍼블리카 운영하는 토스 증권, 토스 뱅크가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 그들의 시장을 가감히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바 리퍼블리카 96,000원 선인데 지금 들어가도 된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주식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장애주식으로 만원 거래되는 게 상장시 장애주식이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장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장애주식 현재 가격으로 상장되는 건가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네요. 가격은 생물입니다. 움직입니다. 장에서 구입한 주식이 만원짜리가 2만원에도 갈 수 있고 3만원을 갈 수 있잖아요. 공모가가 만원이라서 만원에 상장되는 공모가도 한날은 100%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주식 현재 가격은 유동적인 가격이다. 상장됐을 때 얼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공모가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주식으로 만원이 거래되는 종목이 상장했을 때 2만원도 갈 수 있지만 반대로 5천원도 갈 수 있다. 왜?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주식입니다. 변동하지 않는 주식이 아니라 주식 가격처럼 움직이는 장애주식 가격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장애에서 구입한 주식이 상장되면 한 주가 그대로 한 주가 됩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발행된 주식이 똑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한 주 샀으면 상장에서도 한 주가 그대로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개인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하더라도 그달의 공모주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상장동 공모주에 대한 설명 코너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눈여겨볼 만한 공모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공모주는 상당히 높은 가격의 공모가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도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장에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공모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선뜻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상반기 특히 올 9월달까지 상장된 종목을 봤을 때 공모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최소 75% 가까이는 평균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모주가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는 공모주 시장이 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는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원래 상장된 기업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 급락하는 경우에 공모주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성 투자로만 공모주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장애 주식에 관심이 없다가 토스 증권을 사용하면서 비바 리퍼블리카를 구매 시작으로 장애 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추천 종목은 없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수천 번 추천해 드렸습니다. 계속 추천하면서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뷰노의 상장 후 행보를 보면 유닛도 한국 시장에선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뷰노와 다르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뷰노와 누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네 축구 선수와 월드 클래스 손흥민과 비교했습니다. 뷰노가 동네 축구 선수라면 누닛은 월드 클래스 손흥민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야에서 차원이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바로 누닛입니다.
유닛은 현재적 가치보다 미래의 성장성이 정말 눈여겨보도록 좋은 회사입니다. 이들의 파트너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와 유닛은 비교 대상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크라티스의 mRNA 일상 돌입, 미국 판권 획득 소식 등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크라티스는 투자한 장내 주식인 아즈백 WP나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주는 상한가와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정작 당사자인 큐라티스는 주가가 오름세가 지지분일합니까? 당내는 급등인데 장외측은 살짝 오름 정도네요. 왜 이리 상승폭이 차이가 클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네요. 앞서 말한 대로 정부의 비대칭입니다. 일반 개인들 정말 이 장외 주식에 큐라티스라는 종목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에 1호, 2호, 3호 종목에 추천을 올릴 때마다 보지만 이 큐라티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게 바로 장외 주식의 숨은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력이 된다면 지금 현재 2만 원대 큐라티스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가격이다.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가감히 투자해도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비대칭 시장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큐라티스는 보석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 OCI 스페셜티랑 다음 에너지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망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점이고 특히 OCI 스페셜티 제발 사업 전략 그린 에너지로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입니다. OCI 스페셜티랑 다음 에너지는 절대 여러분들이 추천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한번 죽은 종목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차라리 신규 종목에 들어가서 기대를 거는 게 훨씬 장애인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은 장기적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종목이 있잖아요. 다시 탑을 쌓고 올라가는 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종목에는 다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으로 도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 그것을 빨리 잊고 다른 일로 인해서 그의 손실금을 도전받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나에게 아픔을 준 시간 빨리 잊고 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모주 시장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20대 30대도 이 공모주 시장을 2020년부터 알리기 시작했고 지금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주 시장은 일반 개인들에게 가장 쉽게 장외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기성 투자인데 이 단기성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 저축 상품인 장외주식으로 넘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 근래 상장된 종목들 보시면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100% 간 것도 IM텍도 100% 쳤고요. 아주스틸, 그 다음에 브레이진즈 컴퍼니 100% 쳤네요. 플래티어, 맥스트도 100%를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카카오뱅크 한 37% 쳤습니다. 바이젠셀 39%, 알고 있는 현대중공이 85%가 쳤고요. 원래 마지막으로 상장된 추석 이후에 상장된 바이오플럭스가 25%. 어떻게 보면 손실난 것보다는 이익 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100% 쳤는데 전혀 모르는 종목이었습니다. 숨은 진주들이 공모주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수익 창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모주 주식을 갖다가 장외 주식에서 구입한다. 99% 손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돼 있는 종목들이 90%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공모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상태에서 장외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프롬바이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 뜻은 그만큼 먼저 장외 주식 시장이 공모가보다 더 달구져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 종목들은 시장을 오버슈팅해서 간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당히 높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주는 반드시 공모주 시장에서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장외 주식에서 단기성 투자를 한다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는 공모주 시장에서 편입하라. 이 장외 주식은 2년, 3년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게 바로 장외 주식의 매력입니다. 기다림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1년, 2년은 기다렸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이 오는 게 장외 주식입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은 저축 상품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